나는 안무를 한다.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무용 작업을 하고 있다. 부모님 몰래 무용 입시를 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착한 아이였다. 지금은 아니다. 어릴 때 떼를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한다. 근데 떼 쓰는 사진 발견? 방이 2개인 우리 집에서 언니와 방을 쓰면 베란다가 내 방이었다. 추운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공부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딱히 집에서 공부를 하진 않았다. 뒤늦게 무용 입시를 했다 보니 언제부터 춤을 좋아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다. 우연히 TV 가요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수들 춤을 따라해봤는데 생각보다 따라하기 쉬웠다. 그리고 그걸 연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모두가 좋아했다. 춤추는 댄서들 대부분이 8, 9살 때 K-팝을 섭렵했다는 말을 많이 듣고 난다. 그리고 언니 친구 동생인 가영이가 무용학원에 다니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어머니께 무용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다. 엄마는 흔쾌히 무용학원에 등록시켜줬다. 아버지는 이동이 잦은 건설회사에 다니신다. 지금도 다니신다. 엄마는 무조건 아빠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서울에 살던 우리 가족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갔다. 엄마는 부산에서는 무용을 배워봤자 비전이 없다고 내게 거짓말을 하셨다. 내가 무용보다는 공부를 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부산 출신 무용가 분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나는 그렇게 무용을 그만뒀다. 중학교 1학년 나는 여전히 춤을 좋아하고 있었고 부산 스트릿 댄스의 메카 용골에 있는 댄스팀에서 연습생을 했다. 용골 공원에서 아직 춤추고 있을까 사람들이? 오래가지 않아서 엄마에게 발각되었고 엄마는 기절하셨다. 나는 댄스팀 연습생을 당장 그만뒀다. 내가 춤을 추면 엄마가 쓰러지는 거였다. 엄마에게 희망은 나밖에 없는데 그걸 저버릴 수는 없었다. 그 뒤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나쁘지 않게 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을 가서도 춤을 췄다. 학교 동아리로는 만족이 안 돼서 또 댄스팀을 찾아갔다. 학교 동아리로 만족이 안 됐던 이유는 내가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학교 동아리의 연장선 같은 느낌을 받았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한번 벗어나보고 싶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당시는 춤을 춰도 백업 댄서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백업 댄서의 처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춤만 춰온 사람들과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났다. 그렇게 24살, 만으로 22, 2월 달에 휴학 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바로 직장 생활을 했다. 직장은 1년 만에 그만두었다. 영어 학원만 다니며 백수 생활을 1년 했다. 학원에서 영어 스터디 트레이너를 하며 학원은 공짜로 다녔다. 일요일만 빼고 매일 아침 6시부터 영어 학원에 갔다. 그 당시는 그거라도 해야 했다. 영어 학원에 열심히 다닌 덕인지 코이카 ODA 인턴에 합격했고 필리핀에 파견돼서 1년간 근무했다. 그 당시 필리핀 국내에 지원이 거의 없던 원주민들과 함께 일했다. 정말 힘들었다. 나는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그리고 찾았다. 사람은 돈만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하루에 1달러 벌던 사람이 2달러를 벌게 되어서 더 행복해지진 않았다. 오히려 싸우기도 했다. 나는 필리핀에서 꼭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춤을 추며 살기로 결심했다. 물론 부모님께는 비밀이었다. 한국에 돌아온 나는 본격적으로 댄스팀 활동을 하고 클럽에서 공연도 했다. 취미 발레와 재즈 댄스, 현대무용 학원에 다니며 춤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뭔가 부족했다. 공연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허무함의 정체가 뭔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학벌이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무용과를 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예술가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다. 결국 나는 한국에서 제일 강도 높은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무용학원에서 입시를 시작했다. 그전엔 입시 무용을 위해 여러 학원을 전전했다. 나이 먹고 무용과 입학에 도전하는 나에게 학원들은 평생대학원이나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추천했다. 월 40만 원을 내고 학원의 모든 수업을 들으면 어느 학교라도 갈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상담을 해줬던 곳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에 선택했던 학원은 나에게 국내 최고의 학교를 목표로 제시했고 내가 합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바로 여기다 라고 느꼈고 오디션까지 봐서 학원에 등록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지옥을 맛봤다. 워밍업으로 일주일에 4번은 중국장 크기 정도의 스튜디오를 56바퀴 달렸다. 나머지 3번은 최고 강도의 코어 운동과 발렛바, 타바타 운동이 워밍업이었다. 본 수업이 힘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결국 나는 여름에 끔찍한 족저근막염에 걸렸다. 목발을 짚을 정도로 심각했고 발이 아파서 길에서 걷다가 울기부지기수였다. 부모님 몰래 입시하기 위해 오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135만 원을 벌었다. 학원비 100만 원, 월세 23만 원을 냈다. 당연히 잘 먹고 다닐 리가 없었고 매일 집에 가는 지하철 막차 안에서 울었다. 옷은 당연히 사 입을 생각도 안 했고 잠옷, 연습복, 평상복이 다 똑같았다. 일단 연습복 겸 평상복으로 입던 것이 잠옷이 되고 그런 거다. 결국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 말이 있다고 1시간 동안 뜸을 들인 후 사실 내가 무용 입시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그 뜸 들이는 1시간 동안 내가 무용을 하고 싶다고 말이 왜 안 나왔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 우리 가족은 소통이 부족한 가족이었다. 지금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요. 지금은 엄청 친해요. 엄마는 실망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대화하지 않았다. 그래도 엄마는 무용 입시인 끝이 있고 내 딸이 무용하는 것은 싫지만 굶는 것도 싫기 때문에 입시가 끝나는 10월까지는 월세를 내주시겠다고 했다. 엄마에게 털어놓고 나서 나는 학원에 돌아가서 모두가 껴안고 울었다. 입시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과 같다고 한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 아세요? 이렇게 시루 있으면 물을 부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요. 이게 흡수되지도 않고. 근데 되돌아보면은 이 콩나물이 자라있어요. 그만두라는 말도 몇 번 들어봤다. 언제나 나의 대답은 싫은데요? 였다. 학원에 결석하지 않고 주 7일 연습했다. 안무 과제가 일주일마다 나왔는데 대부분 내가 하기엔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었다. 그래도 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과제를 해봤는데 완수했다. 이때 과제를 끝까지 못한 사람이 반 정도였고 실제로도 학교에 입학해보니 끝까지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입시는 자아 성찰의 시간이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내 가정 환경은 어떤지 여러 시나리오를 써보고 합리화를 해봤는데 지금은 거의 8년이 지나서 꽤 객관화가 되었다. 나는 소통에 아주 서툰 착한 어린아이였고 성인이 되고 한참이 지나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계절이 가는 줄도 몰랐다. 하루는 아르바이트에 갔는데 너무 쌀쌀해서 춥다고 했더니 내가 반바지를 입어서 그렇다고 했다. 여름 내내 입던 연습복 반바지를 날이 추워졌는데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계속 입었던 거다. 그 정도로 내 모든 신경은 무용 입시에만 쏠려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번만 도전하고 다신 도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무용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 아마 어쩌면 코웃음을 칠지도 모릅니다. 힘들지 않은 입시는 없고 무용 입시는 모두 하나같이 지옥의 훈련이기 때문이죠. 입시는 영어 시험, 인터뷰, 실기였고 실기가 60%를 차지한다. 사실 실기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실기는 즉흥과 작품을 보는데 즉흥은 주말마다 수업을 듣고 연습은 매일 연습했고
작품은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는데 8월부터 작품을 짜기 시작했다. 작품은 학생들이 직접 짰고 선생님께서 봐주셨다. 드디어 시험날, 전날 영어 시험을 보고 당일날은 면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봤다. 이 부분 중에 한예종 무용입시 영상만 따로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면접은 정말 길게 봤는데 그 누구보다도 교수님들께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리고 대망의 실기시험. 나는 좋은 순서를 뽑았다. 중간에서 앞부분이다. 오디션이라는 게 1번은 까다롭고 뒤로 갈수록 심사위원은 집중력을 잃는다. 작품 시연이 끝나고 즉흥 주제가 나왔는데 나에게 유리한 주제가 나왔다. 아침부터 치렀던 시험이 끝나고 학교 밖으로 나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이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에 집에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갔다.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화드렸다. 엄마한테도 전화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합격이었다.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에 합격했다. 경쟁률이나 자세한 거 마찬가지로 다음에 올려볼게요. 그리고 나는 6, 7년간 학교의 지방령으로 살며 다양한 작업을 했다. 무용을 잘할 뿐만 아니라 착하고 성격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꽤 즐겁게 학교를 다녔다. 내가 나이 먹고 다른 전공을 하다 왔다고 배척하지 않는 교양 있는 예술가들이었다. 언니와 지인에게 10,000원, 20,000원씩 빌렸던 돈 다 갚았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예종에 다니는지 뭐 하는지 관심도 없다. 나는 그저 연습복, 일상복, 잠옷을 돌려 입는 예술의 전당 거지일 뿐이었다. 내가 잘해서 합격했다고도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입시학원 선생님은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덕을 쌓아서 합격했다고도 말씀하셨다.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장 원하던 것 단 하나를 만났다. 예술을 만났고 그 신 안에 내가 들어갔다. 뉴욕에 들락날락거리며 공연을 한다. 그리고 지금은 연습복과 잠옷과 평상복 정도는 구분하고 산다. 예술인 뱃수도 있다. 내가 TV에 나올 만큼 유명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나 한 사람의 인생은 내가 구원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처럼 들려드리려니까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가정 환경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입시가 어땠는지 그런 내용들은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